향기와 컬러의 바다, 마음씨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씨 아로마 세라피스트 김민서입니다. 아로마 세라피를 위한 기초를 함께 다지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로마 세라피, 에센셜 오일의 흡수와 작용에 대해서 함께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셜 오일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경로를 제시를 해봤어요. 먼저 흡입을 하죠. 향기를 코로 그 향기를 맡아요. 그러면은 코로 숨을 들이쉬면서 향기를 맡으면은 그게 코를 통해서 두 가지 경로로 전달이 되거든요. 하나는 뇌로 전달이 되고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흡을 할 때 산소가 폐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향기 물질도 폐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경로가 아로마 하면 떠오르는 게 마사지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게 누군가가 마사지를 해 주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가 셀프로 우리 자신의 몸을 마사지를 하든 이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피부에 바르는 이 마사지를 하는 이 방법을 많이 활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피부도 대표적인 흡수의 경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입을 잠깐 건너뛰어서 점막이라는 곳이 있어요. 점막 같은 경우는 이게 겉으로 드러난 피부 말고요. 코 속이나 입안이나 우리 몸 안에 있는 피부는 점막 조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점막을 여기 따로 놓기는 했지만 피부와 점막 같은 흡수 경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 점막이라고 별도로 따로 떨어뜨려 놓은 이유는요. 그 항문으로 캡슐 같은 데 에센셜 오일 넣어 가지고 항문으로 흡수되도록 하는 경우 있죠. 아니면은 질로 여성 같은 경우는 질로 에센셜 오일이 흡수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점막으로 에센셜 오일이 흡수되는 경로가 되기 때문에 피부 그리고 점막 이렇게 따로따로 좀 여기서는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로를 살펴볼 때는 피부의 흡수 경로나 점막의 흡수 경로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입이 있어요. 입으로 에센셜 오일을 흡수하는 방법은 무엇이죠? 먹는 거죠. 네. 그래서 입으로 에센셜 오일을 흡수할 때는요. 에센셜 오일을 입에다가 티트리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 이게 목이 좀 아프고 영 붓고 몸 감기 목 감기 걸릴 것 같을 때 이 목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그 흡수가 되도록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에센셜 오일을 우리가 마시는 물 있죠. 마시는 물에다가 한 방울 정도 희석을 해 가지고 마시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캡슐에다가 식물성 캡슐에다가 에센셜 오일하고 캐리어 오일을 필요한 만큼 넣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알약처럼 캡슐약처럼 복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먹는 방법으로 섭취하는 게 바로 이 입을 통해서 에센셜 오일이 흡수되는 경로예요. 그러면은 먼저 코로 흡수되는 경로부터 볼게요. 코를 통한 흡수 가장 대표적인 게 냄새를 맡는 거죠. 향기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알록달록한 알갱이들 있죠. 이게 향기 분자예요. 냄새의 입자들이거든요. 이 입자들이요. 이 코 속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코 윗부분에는요. 어 신경세포의 이 뿌리 같은 신경세포의 선모라고 부르거든요. 선모들이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향기 입자들이 들어오면은요. 뭐 향기뿐만 아니라 모든 냄새 분자들이겠죠. 냄새 분자들이 들어오면은 얘네들이 이 분자를 딱 잡아요. 그러면은 이 분자하고 이 선모의 수용체하고 결합이 되잖아요. 그럼 열쇠 구멍에 열쇠가 딱 들어가면은 문이 열리는 것처럼요. 이 수용체에 냄새 분자가 결합을 맞는 모양으로 딱 결합을 하게 되면은요. 그 냄새 분자가 전기 신호를 발생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그 전기 신호가 '아 이거는 무슨 냄새?'라는 그 신호 코드들이 있어 가지고 그 코드의 전원 버튼이 눌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의 전기 신호가 지금 여기 화살표로 된 부분이 바로 뇌잖아요. 뇌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코를 통해 흡수되어서 뇌로 전달되는 경로거든요. 이거를 한번 글로 정리를 해 보면 코로 이제 이 향기 분자가 들어가서 얘가 요게 이 신경세포 코에 있는 신경세포는 냄새를 맡는 세포라고 해서 후각세포라고 해요. 후각세포의 수용체에 결합을 해요.
예, 열쇠 구멍에 열쇠가 쏙 들어가는 것처럼 결합을 하는 거예요. 맞는 그 수용체의 모양에 맞는 분자들이 결합을 해요. 그래서 이 후각세포의 전기 신호, 스위치가 켜져서 전기 신호가 제일 처음에는 후각신경구로 전달이 돼요.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길다랗게 생긴 부분 보이시나요? 이게 후각신경구예요. 신경 다발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여기를 거쳐서 이제 빨간색 화살표로 이동을 해요. 여기 안쪽에요. 이게 바로 대뇌 부분이죠. 네, 대뇌 부분에서도요. 특히 요 앞쪽으로 가는 화살표는 여기는 우리 전두엽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죠. 인간이 이 사회적 동물로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인간답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요. 그리고 우리가 지능이라는 부분, 지성이라는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전두엽이죠. 이 전두엽으로 가서 나의 어떤 인지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냄새를 통해서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 화살표 볼까요? 이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요. 중간으로 이렇게 여기 뇌 중간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요. 이거는요, 시상이에요, 시상. 그리고 여기 시상 밑에 있는 게 그 유명한 시상하부 뇌하수체거든요. 호르몬 분비 조절하는 뇌의 기관이죠. 네. 그래서 이 시상은 사실 이 냄새뿐만 아니라 후각뿐만 아니라 우리 오감으로 감지하는 모든 감각들이 이 시상을 통해서 뇌에 필요한 부분으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상이 뇌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감으로 인지한 모든 감각들, 뭐 냄새 맡고 맛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촉감으로 느끼고 이 모든 감각들을 다 전달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선별해서 뇌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근데 다른 감각들은 다 여기 시상을 반드시 거쳐서 가거든요. 그래서 걸러진 것만 뇌로 보내져요. 선별된 정보들만. 근데 이 후각 세포를 통해서 전달되는 냄새는요. 시상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바로 전두엽으로 가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 필터링이 되지 않은 날것의 그런 감각, 냄새의 감각들이 바로 이 전두엽으로 전달이 돼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상황 판단이나 인지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감 중에서 후각이 가장 본능적인 감각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부분이요. 여기 시상이 있고 시상하부가 있고 뇌하수체가 있고 하는 여기를 중심으로 한 이 정중앙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을 우리는 또 변형계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영어로는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해마라는 곳과 편도체라는 곳이거든요. 해마는 우리 기억력을 관장하는 부분이죠.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해마가 고장나면 기억상실증에 걸리기도 하고 치매가 걸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기억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편도체요. 편도체는 우리의 어떤 본능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본능적인 감정 중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대표적인 감정이 혹시 뭔지 아세요? 공포라는 감정이에요. 공포 반응이요? 공포라는 감정이요?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안 느끼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혹시? 그런데 이 공포라는 감정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생존하는데 좀 문제가 생겨요. 아니, 조금이 아니라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제 수명대로 안전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건요. 위험을 회피하는 능력 덕분이기도 하거든요. 저기 가면은 분명 위험해. 아니면은 지금 이 상황은 왠지 불안하고 무서운 게 뭔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
느낌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그럼 거기서 얼른 빠져나오거나 뭔가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되잖아요. 이거 뭔가 느낌이 안 좋아. 뭔가 불길해. 뭔가 불안해. 이런 느낌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편도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챌 수 있어야지만 우리를 위험한 상황에서 얼른 탈출을 시키거나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지 않게 막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음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는 거를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물론 현대 사회에도 그렇지만 원시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내 앞에 맹수가 나타났는데 그게 이 맹수가 나를 잡아먹을지 나랑 놀지 그 판단을 못 해요. 그리고 그냥 거기 멀쩡히 서 있어요. 무섭지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맹수한테 잡아먹히게 되겠죠. 네. 바로 그게 편도체가 하는 일이에요. 맹수가 나타났을 때 무서움을 느끼게 해서 우리를 도망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지금 향기가 뇌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도달하는 영역이 바로 그 편도체나 해마가 있는 변형계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향기가 우리의 감정, 그 중에서도 이런 어떤 본능과 연결되는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2차적으로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전두엽으로 또 가면서 우리가 어떤 인지 기능과 합쳐지는 그런 감정들 있죠. 2차적인 다양한 그런 우리의 감정들 있죠. 그런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코랑 입으로 들어가서 폐로 흡수되는 경로를 볼게요. 우리가 숨을 쉬면 이 산소와 함께 향기가 이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이제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 공기 통로. 기도로 들어가서 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폐 안에 이 기도가 가지처럼 쭉 뻗어가지고 폐 속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가지처럼 뻗어 있는 기도라고 해서 기관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지 끝에 보면은 기관지 끝에 요런 포도송이 같은 이 폐 구조물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폐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폐포에는 이렇게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라인이 동맥혈관이고요. 예, 모세혈관이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정맥혈관이거든요. 혈관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도를 통해 들어온 공기 있죠. 산소하고 그 향기 물질들이요. 향기 입자들이 이 폐포에서 혈관으로 들어가게 돼요. 혈관으로 들어가면은 이 혈관으로 들어온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아니죠. 산소하고 이 향기 물질들은 다시 심장으로 가서 온몸을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와 입으로 들어온 산소와 함께 들어온 이 향기 물질은요. 기관지로 가서요. 여기 지금 아주 흐리게 지금 기관지 표현되어 있는데 보이시나요? 이 기관지로 들어가서 바로 이 폐에 있는, 엄밀히 말하면 폐에 있는 이 폐포로 전달이 돼가지고요. 여기 폐포를 감싸고 있는 혈관으로 흡수가 되어서 이게 이제 온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심장을 거쳐서 온몸으로 순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을 따라 몸을 돌면서 필요한 곳으로 가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부를 통한 흡수예요. 마사지 이렇게 뭐 바르는 거. 마사지를 해서 바를 수도 있고 화장품, 천연 화장품을 만들어서 바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연고를 만들 수도 있고 롤온을 만들어서 바를 수도 있고 정말 이 아로마 세라피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서 바르는 거는 정말 무궁무진하죠.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르는 용도로 썼을 때 피부로 어떻게 흡수가 되는지를 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게 피부의 해부 구조를 좀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표면에다가 이제 피부 표면에 에센셜 오일을 바르죠. 그러면은 이런 땀구멍이나 이 털구멍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여기 세포와 세포 사이의 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에센셜 오일은 또 이 세포를 바로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 분자가 작아서 세포를 쏙쏙쏙 통과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아주 잘 흡수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이렇게 흡수가 되면은 지금 여기가 표피고 여기가 진피인데 진피에
진피에 보면은 진피에 요렇게 혈관들이 지나가요. 모세혈관이랑 이 모세혈관들이 합쳐지는 그거보다 쪼끔 더 큰 혈관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그림에는 지금 표현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림프관들도 이 혈관 사이사이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된다는 건요. 여기 피부 표피의 세포들을 에센셜 오일들이 쑥쑥 통과를 해 와서 이 진피층까지 와서 진피에는 모세혈관과 그리고 림프관으로 이 에센셜 오일의 성분들이 화학 성분들이 오히려 쏙쏙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혈관으로 흡수가 된 성분들은 또 어떻게 돼요? 앞에 폐에서 봤던 것처럼 온몸으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곳에 가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정리를 해보면은 피부 표면에 에센셜 오일을 바르면은 이게 진피까지 들어가서 여기에는 혈관이랑 림프관에 흡수가 되어서 온몸으로 돌아다니면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입을 통한 흡수예요. 입을 통한 흡수. 에센셜 오일을 구강으로 섭취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간독성의 위험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되는, 그래서 안전하게 정말 철저하게 안전을 지켜서 사용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이거는 글로 먼저 같이 볼게요. 입을 통한 흡수는요. 일단 먹어요. 경구로 섭취를 해요. 그러면은 위로 들어가죠.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가요. 지금 여기 위가 있거든요. 위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소장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가 소장. 이게 소장을 표현한 거예요. 소장이 이제 위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해서 분해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소장으로 보내면 소장에서 마저 분해를 다 해 가지고요. 우리 몸에서 흡수할 수 있는 혈관이랑 림프관에서 흡수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잘게 분해를 해서 이 소장 벽에 있는 혈관이랑 림프관으로 그 영양소들이 쑥쑥 전달이 돼요. 흡수가 돼요. 그러면은 이 소장으로 흡수된 영양 성분들은요. 바로 온몸으로 순환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이 소장에 있는 것들이 이 간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지금 이 연결이 이 그림에서는 좀 명료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간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소장에서부터 간으로 바로 연결되는 커다란 정맥 혈관이 있어요. 이게 간문맥이라는 혈관인데요. 그 커다란 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영양 성분들이 다 들어가요. 림프 순환도 이 소장에서 간을 거쳐서 전신의 림프 순환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소장으로 들어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먹은 모든 음식물들의 영양 성분들은요. 소장에서 혈관이랑 림프관으로 흡수돼서 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간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간에서 필요한 성분들은요. 대정맥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대정맥, 심장으로 가는 그 혈관으로 보내 가지고 온몸으로 그 영양소들, 그 성분들이 순환을 하면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 해 주고요. 근데 이 간에서 보니까 '아 얘는 좀 이상한데? 얘는 좀 침이 우리 몸에 침입해 들어온 나쁜 성분들 같은데?' 그럼 이 간에서 정맥혈관으로 보내지 않고 아예 분해를 해서 소변으로 배출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간에서 이제 무사 통과한 애들은 심장으로 가서 온몸을 순환하면서 필요한 곳에 작용을 하게 되지만, 간에서 걸러져 가지고 통과하지 못한 애들은 여기서 분해가 돼서 이제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이 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입으로 흡수한 에센셜 오일들이 다 간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 에센셜 오일들이 간이 하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만들잖아요. 에센셜 오일을 섭취하지 않았으면은 안 해도 될 일을 에센셜 오일을 섭취해서 추가로 해야 되니까 간이 일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에센셜 오일의 화학 성분들 중에서요. 케톤이라든가 페놀 성분들 같은 경우는 간이 좀 일을 헤비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이걸 분해하려면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간이 좀 쉽게 지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간에 이런 유해 성분들을 분해하는 그런 재료들을 빨리 소진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 기능에 문제를 초래할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할 때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용법이나 그 용량을 초과해서 사용을 할 때, 예,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입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이 간을 거쳐서 가야 되는 이 루트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간을 통과해서 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어 약을 개발할 때도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약을 먹었으면요, 그게 필요한 곳에 제대로 도달을 해서 효과를 발휘해야 되잖아요. 근데 약도 입으로 섭취하는 약, 구강 섭취하는 약은요, 이 에센셜 오일과 마찬가지로 소장까지 가서 이제 혈관이랑 림프관으로 흡수가 된 다음에 간을 거쳐야 돼요. 근데 간에서 이제 통과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약을 먹었다고 해도 그게 소변으로 다 배출돼 버리게 되니까 소용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간에서 무사 통과를 해서 이제 온몸 순환으로 함유를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100%가 다 통과하지 못하고 일부만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간에서 일부만 통과하고 나머지는 버려지게 되는 거. 그래서 약효가 기대했던 것보다 떨어지게 되겠죠, 그럴 때는. 그래서 이걸 초회 통과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에센셜 오일도 그런 초회 통과 효과가 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강으로 섭취를 했을 때 그거 그 에센셜 오일 섭취한 만큼 100% 우리 몸에서 활용되는 게 참 힘든 그런 흡수 경로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음 에센셜 오일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주요 경로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